8월 30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이제 결론이 나왔고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이재명은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된 이 장동혁의 고민입니다. 장동혁의 눈빛을 보면 고민하는 것이 읽힙니다. 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전당대회 중에는 장동혁이 정말 강성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는 얻을 수가 없다.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비슷하면 괜찮을 텐데 이게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다. 이런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기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것 두 가지였습니다. 이 연찬회 기간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강경 진압도 없었고 이 정말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한 이 계엄 결단이었다. 또 민주당 때문에 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승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당대표가 어떤 입장이냐 기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응답이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 나가는 메시지, 목소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김민수와 결을 같이 해왔고 전당대회 때 또 전한길과 결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김민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 전한길에 대해서도 김민수 마찬가지로 전한길을 비호합니다. 김민수 전한길을. 그런데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국대의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이번 연찬회 때 소위 특강을 했습니다. 이 특강을 하죠.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명호 교수가 아마 장동혁이 이 박명호 교수를 알았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특강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명호 교수가 생각보다 수위보다 훨씬 높은 소위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지지층을 배반해라. 전한기를 비롯해서 극우 유튜브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튜브들의 지원을 받았다. 또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지지층을 배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민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장동혁 대표까지 모두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판적인 목소리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데 연찬회에서 이게 비판적인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나와야 반성도 하고 국민들 앞에서 이제 바뀌는 모습도 보여주는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초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 때 장동혁을 지지해 준 당원들을 배반하라. 이 보수 우파 유튜브를 배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동혁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김문수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2,300표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의뢰 그렇듯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당내 경선이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는 언제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정선거 논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장동혁이 2,300표 정도로 당선이 됐는데 김문수 쪽에서 부정선거를 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장동혁 모두 소위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윤어게인, 그 다음 뭐 계몽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호를 했고, 유튜브, 보수 유튜브를 비롯해서 전환길에 대해서도 뭐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장동혁은 선명했고 김문수는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 다 모두 전략 싸움이었을 겁니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전당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자세를 많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좀 오락가락하지만 장동혁은 이제 일단 당선이 되고 봐야 한다. 장동혁의 선명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장동혁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표현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장동혁은 그래도 선명했다. 뭐 이런 자세로 2,300여 표 차이로 장동혁이 당선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박수를 칠만합니다. 소위 가짜뉴스 부분입니다. 이 페이크 뉴스. 김어준이 뭐 계엄 탄핵 국면에서 김어준이 가짜뉴스를 늘어놓았고 요즘은 또 우파 쪽에서도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이 대선 기간 중에 99명의 뭐 중국인들이 이 선관위 그 연수원에 있었다. 가짜뉴스를 모두 드러났습니다.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좀 벌금형이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터넷의 발달, 유튜브의 발달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그만큼 더 많이 팩트체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그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보인다.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문수를 비롯해서 한동훈의 이 정치적 존재감이 소멸하는 이제 장동혁 리더십이 주목을 받는 이 당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원들이,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고 그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하고 장동혁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난 전당대회 때 한 당원들에게 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한 약속들을 상당히 좀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파고든 게 지금 이 박명호 교수의 지지층을 배반하라라고 하는 이런 폭탄 발언이었고, 약속을 지키자. 지난 전당대회 때 약속을 무조건 지키겠다. 김민수였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윤 대통령과의 면회도 신청해 놓고 있다. 이 계엄은 뭐 나라를 살리는 결단이었고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의 태도입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민심에 부합하느냐. 그 다음 박명호 교수의 이 지지층을 배신하라, 배반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불편했을 겁니다. 참 불편하고 고민인데 지지층을 배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국민들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장동혁의 고민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과 저 뭐 소위 회담, 여야 대표 회담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 것인지, 조경태를 비롯해서 저 한동훈을 잘라내야 되는 건지, 뭐 그대로 덮고 가야 되는 건지, 일단 장동혁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변화하겠다. 일단 장동혁은 현재 뭐 당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칼질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쪽으로, 민심 쪽으로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의 통합,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지금은 좀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덮고 가야 한다. 장동혁의 워딩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미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을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테고, 국민들은 그래도 또 장동혁을 좀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전체적인 지지율,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흐름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국 사면 등으로 인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일단 주춤하고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크게 상승하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이 결선 투표 때부터 다시 내려오는, 하강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없을 때는 평가는 지지율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분위기로 연말이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쯤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다. 그래서 민주당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난다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의힘은 분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당이 아니어도 그냥 둬도 새로운 당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쪽에서. 선거의 전망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당이 생기고 분당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은 일단 모두 선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이 한동훈 가족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민수가 다시 이걸 조사를 하겠다. 자신이 전당대회 때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동안 박근혜 탄핵 때부터 이 보수 우파 유튜브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보수 우파 유튜브들은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송은재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송은재 TV를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송은재 TV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부분, 이 수익 부분도 엄청납니다. 이 영향력이.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는 이 수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탄핵 때부터 제가 뚜렷이 느낀 것입니다. 또 유튜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그대로 유튜브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송은재 TV는 그렇게는 하지 말자. 많이 유튜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송은재 TV는 좀 정통 언론, 공정한 언론을 지키자. 대신 기성의 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송은재 TV는 하자. 이 유튜브에서 하자. 저는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댓글을 통해서 표시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그 의견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이 정치가 쉬워집니다. 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그렇게 정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지지층만 안고 가면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가 어제도 싸웠는데 그 차이입니다. 정청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안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전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정청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30%가 되어도 정청래 이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30%가 되면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 정권 중단 끌어내리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바탕의 차이,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터는 이제 검찰 해체를 놓고 부딪히는 것이죠. 지금 장동혁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이 지난 전당대회 때 한 행동을 보면, 장동혁은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윤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 탄핵 정국에서 자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장동혁은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소위 전환기일식의 약속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면회하겠다. 김민수가 지금 면회하겠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이었습니다. 계몽령이었습니다. 또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자. 문제는 자기가 당선이 된 이번 전당대회는 2300표 차이인데 부정선거 논란이 없었습니다. 부정선거, 김민수처럼 부정선거를 파헤치자라고 하면 이번 전당대회도 또 한번 부정선거가 없었는지 모두 한번 다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당원들, 강성 당원들, 자기를 지지했던 이걸 안고 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느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고를 쳐줘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수 실수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버티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어떻게 했든지 지금 50%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각종 정치 쇼도 하고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지금 일본에 가서도 굴욕적으로 트럼프 앞에 가서도 굴욕적으로 어떤 굴욕도 감수하겠다. 지지율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일본 친일로 돌아섰고 친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북한을 배신했으라도 지지율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 연말쯤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가 그대로 있다면 지금 30%대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위험합니다. 또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못 치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입니다. 영남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당히 또 치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계속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이외에는 그 이후의 지방선거 그 이외에는 모두 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윤 대통령 윤 어게인을 내세우고 부정선거를 내세워서 수도권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분당이고 신당 창당입니다. 정치 꾼들은 당연히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때 이 당원들과 한 약속을 자신의 이 약속을 또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동훈, 조경태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윤리위에 회부시켜서 전부 제명시켜야 합니다. 제명시키면 미친 듯이 조경태에 물어 뜯을 겁니다. 당에 이제 내분이 시작될 겁니다. 또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부 도려내는 이 작업에 치중할 것이냐.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지율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당원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장동혁이 약속을 지킨다. 이런 것들입니다. 당원들도 알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일입니다. 장동혁 지도체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정답은 당원들을 배반하라. 지지층을 배반하라. 완전히 국민들 쪽으로 가라.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들과 한 약속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럴 때 답은 어디냐? 이기는 정치입니다. 장동혁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는 정치, 선거에서는 이겨야 한다. 장동혁을 지지한 당원들도 장동혁이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장동혁이 이재명을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장동혁이 지면, 이재명과의 정치에서 지면, 선거에서 지면 장동혁을 지지한 많은 당원들도 결국 장동혁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한 약속도 지켜야 하고 이 당원들을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민심을 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장동혁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소수의 당원들, 국민의힘 소수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것이라면 언젠가는 이걸 고집해도 언젠가는 이기는 정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보편성이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면 결국은 지는 정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계엄과 탄핵입니다. 계엄이 뭐 이재명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 계엄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 전체의 호응을 얻을 그렇게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계엄은 잘된 것이다. 지금 김민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엄은 나라를 구하는 결단이었다. 이걸로 앞으로 장동혁이 정치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은 여전히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겠지만 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다시 되돌아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탄핵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계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탄핵,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승복하기가 힘들다. 전 절차 위반이다. 또 이게 탄핵이 아니고 다르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윤 대통령도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임기를 단축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꼭 탄핵으로 갔어야 했느냐. 이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조경태를 지금 잘라낼 것이냐. 한동훈, 조경태를 지금 잘라내면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 이전에 당 내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현명한 결정이냐. 이 현실적인 판단에서부터 조경태, 한동훈을 이 정치가 완전히 정치적인 존재감이 소멸했는데 이걸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앞으로 연말 연초에 생기게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정계 개편입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정계 개편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정계 개편을 앞두고 이게 전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앞으로 정치를 해 가는데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소수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소수이지만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별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이 소위 영수회담,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은 장동혁도 필요하고 이재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청래가 개입을 하고 당정청 이런 회담, 이것까지를 장동혁이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 이걸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런데 장동혁을 지지한 당심으로 보면 굳이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 정청래, 매일같이 욕설을 퍼붓고 있는 저 정청래와 무엇 때문에 얼굴을 맞대야 하느냐. 여기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정청래와 함께라도 이재명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결정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동혁의 고민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장동혁을 지지한 당원들 뜻대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자는 대로 하면 정치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쉽습니다. 송원재 TV 댓글에 하시라는 저에게 명령을 내리는 대로 하면 송원재 TV를 하면 아마 이 구독자도 더 늘 거고 사실은 수입도 더 늘 거고 시청률도 더 늘 겁니다. 근데 쉽습니다. 보수 유튜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전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의힘 전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일 뿐입니다. 이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장동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기는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송원재 TV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시키는 대로 송원재 TV가 하면 송원재 TV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는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사실은 전부 보수입니다. 근데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겁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정치인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배반하라. 이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배반하고 갔습니다. 국민들, 민심을 향해서.
거기에서 답을 못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장동혁이 지금 당원들의 이 생각과 다른 길로 민심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동혁은 끝입니다. 또 비대위입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장동혁이 안고 갈 거냐? 저 지금 사실은 뭐 장동혁으로 봐서는 당원들 지지층을 안고 지금 이 조경태나 한동훈 잘라내는 이 작업하는 것이 장동혁의 리더십을 지키는 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잘라내고 조경태 등을 잘라내면 도려내고 이 싸움 투쟁을 벌이면 아마 당원들 상당수가 장동혁을 계속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정청래처럼 장동혁도 자기 리더십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지면 뭐 할 수 없이 사퇴하겠지만. 이 안정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위험한 저 민심의 바다로 갈 거냐. 이럴 때 대부분의 정치인, 대부분의 언론, 대부분의 유튜브는 자신의 지지층, 자신의 구독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니다, 또. 이기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제가 이 피를 토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장동혁을 지지한 이 당원들을 배반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 배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안별로 도저히 이걸 안고 가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사안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당원들만이 주장하지만 그래도 전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자신을 지지한 당원들 절반은 지키고 그 약속을 절반은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계산들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위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말 인기가 많죠. 제 송재TV 댓글에서도 김민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100% 지키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양향자는 뭐 벌써부터 왜 윤 대통령을 면회가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장동혁을 지지한 당원들을 안고 가면 장동혁이 연말까지 리더십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뭐 이건 당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선거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이 정치인은 모두 튀게 됩니다. 이건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국민들 민심을 향해서 당원들 절반의 당원들의 생각을 만약 배반하고 민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면 좋은데 오르지 않으면 자신의 지지층도 배반하고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는,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구나 어떤 유튜브든지 지지층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구독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절반의 배신은 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은 선언을 한 셈입니다. 바뀌겠다. 지금 내부 이 지금 칼질보다는 통합으로 가겠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승부수를 사실은 띄운 겁니다. 이 장동혁의 결단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인은 필요할 때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송은재TV에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만큼 저한테 고마운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는 띄워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장동혁의 태도가 옳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쯤 되면 장동혁이 자신을 지지한 당원들을 위한 정치, 지금 정청래처럼 저런 정치만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을 완전히 도려내버리겠다. 조경태를 완전히 도려내버리겠다. 나는 이걸로 내 리더십을 지켜가겠다. 정청래처럼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장동혁이 이기기 위해서 절반이라도 자신을 지지한 당원들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민심으로 다가가겠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장동혁도 변신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아름다운 변신이다.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8월 30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